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강북 최고센터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샤론 노즈 마스터 이성민입니다. 어, 오늘 제가 죄송한데 이제 솔직히 이제 그 우리 센터에서는 가끔가다 이제 또 설명도 하고 사업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그 제가 이제 외부 강의는 제가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외부 강의 데뷔죠. 참 떨리기도 하고, 어, 괜히 여러분들께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바심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거 다 잠식시키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뭐, 크게보다도, 제가 함께 했던 것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그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어, 이렇게 강의를 좀 해달라라고 했을 때 참 당황했어요, 솔직히. 외부로 강의도 많이 나가지도 않는 상태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너무나 좀 떨렸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품고 또 열심히 잘 하려고 이제 정말 잘 뛰고 있는 상태였긴 하지만 아직 솔직히 샤론느조 그러면은 성공자의 이치도 못 썼잖아요. 그리고 또 뭐 강의를 할 만한 외부 강의를 할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또 열심히 잘 나눠서 함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제가 몇 분, 솔직히 저 뭐야, 세 분, 네 분 정도만 제가 아는 분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데 아무튼 제가 모르신 분들이 저를 모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의 소개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길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살아온 것 뭐 이제 저도 이제 59이거든요. 나이는 59인데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면서 어떻게 애터미를 만나고 있는지, 애터미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전라북도 장수군이라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수라는 곳에서 장수 읍내에서도 한 40분을 더 들어가요, 산으로. 그렇다 보면은 지금은 좀 길이 잘라서 있었지만 정말 첩첩산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고 중학교를 마치면서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제가 이제 서울로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게 서울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그때는 왜 그랬냐면 아버님께서 그 교육률이 굉장히 뛰어나셨어요. 남들보다 더 가르치려고 하는데 산골이지만 어떻게 좀 더 가르치려고 하는데 작은 아버지를 8년 학비를 쏟아부으면서 대학 교수로 만든다. 완전 산골에서요. 그다음에 이제 학비를 꼬박꼬박 보냈는데 대학교는 들어가지 못하고 2년을 재수하고 대학원을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년 학비를 보내드렸는데 어, 대학교는 이제 4년밖에 못 들어가고 대학원 나오고 그래서 학비로는 8년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2년을 속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도 6년 학비를 대학교를 보냈는데 대학교를 4년 마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 속이고 했는데 그만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아버지를 속인 그 내용들이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도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대한민국 그 영화, 대한민국 국민영화라고 하는 원앙 소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저희 집이 제가 살아왔던 시대적 환경적 배경이라고 보시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 드리고요.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은 먹을 것이 생기면은 침을 삼키지만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까가 아버지의 입버릇처럼 이렇게 되뇌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난을 되물려 주지 않으려고 중학교만 마치면 이제 서울로 저희를 유학을 보냅니다. 저 또한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위로는 형님하고 누님이 있었는데 셋이서 방을 얻어가지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힘들었던 그런 생활들을 보다가 오니까 부모님께 이제 기쁨을 드린 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이제 일반 대학교를 아니고 이제 특수한 대학교 이제 국가에서 어 이제 대어주는 이제 그런 사관학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대 뭐 해양대 이런 데를 알아보다가 제가 이제 사관학교 시험을 보는데
오차끄진 가서 낙방하고 공군에 입대합니다. 그래서 공군 출신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공군에 입대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군대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앞날이 걱정되게 되었죠. 그래서 군복무를 하면서 이제 누님하고 형님하고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첫 휴가를 나오면서 결혼했던 매형한테 농담으로 한마디 던집니다. 매형 이쁜 아가씨 있으면 한 명만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편지가 왔더라고요. 근데 편지가 오는 게 내용이 없는 그냥 산문적인 그런 내용의 편지가 왔었는데 그런 편지를 받고 이제 제대를 하고 나왔는데 형님하고 누님하고 결혼을 해버리니까 같이 살았던 그런 공간이 없어지고 제가 갈 곳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형님과 누님은 이제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면서 제가 이제 그 단칸방에 끼어들 수가 없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눈치를 보고 이렇게 좀 지내고 있다는 차에 신문을 통해서 이제 제일모직 공채라는 난을 보고 응시를 해서 이제 제가 제일모직에 다니게 됩니다. 4년 동안을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 이제 그때 여자친구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남자가 그래도 대학교를 나와서 배움이라는 것을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학교를 가게 만들려고 자꾸 저한테 동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집에다 손벌림 처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안 돼, 못 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와중에 불벼락 같은 소식이 이제 저한테 들려오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제 직장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게 된 내용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애터미하고 잘 연결되어 있는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수술도 올라왔는데 암이 너무나 많이 전이되어서 6개월이라는 선고를 받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아버지 나이가 57세입니다. 저는 그때 이제 저에 대한 존재 자체를 생각할 때 굉장히 참 나약하다 내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한테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내용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눈물이 나고 참 힘들었던 시절이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죠. 이제 결단을 하면서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던지면서 대학교라는 목표를 향해서 이제 직장 상사에게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만두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특별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준사원이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교를 다니게 되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 공학을 졸업했는데 그 나이가 먹고 일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려고 일자리를 찾는데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수입해서 이제 국내 기반을 둔 섬유 회사에 처음 이제 전공하고 관계없이 섬유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국내 이제 브랜드들의 상담하면서 납품하면서 영업을 하고 나이가 이제 들어서 여친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92년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집을 얻으려고 하니까 정말 집은 뭐 사기는 고사하고 전세 자금 마련할 것도 없이 이제 전전긍긍 하던 차에서 누나의 도움을 받아서 1,000만 원짜리 개를 들어서 1번을 사게 된 거죠. 그 개똥과 이제 뭐 그동안 조금 모아왔던 돈을 가지고 전세방 3,000만 원짜리 신혼생활을 하면서 단칸방을 꾸리던 중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어 갑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아버지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솔직히 그때는 너무나 늦은 바람에 이렇게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 있던 상태였지만 그래도 이제 5년이란 투병 끝에 천국을 가게 됐죠. 정말 이때도 많이 힘들었던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 나의 존재. 그게 이제 현실이다. 그렇게만 상황들만 받아들였는데 아버지의 죽음도 나의 가난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일부로만 받아들이고 그냥 저한테 그렇게 이제 위안을 삼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부자라는 것은 나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것, 그냥 생각 자체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생각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마냥 그렇게만 살아왔는데 그래도 저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국가 위기, 전체 위기, 이제 경제 위기가 IMF가 이제 97년 11월 달에 이렇게 왔죠. 그때 이제 제가 해외에서 수입하던 회사의 그 환율이 900원대에서 2,000원대로 지금 급등하는 바람에 이제 부도 처리되어서 문을 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는 이제 혼란스럽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는 망하고, 그래서 회사 선배와 같이 있던 선배하고 해외가 아닌 이제 국내에 기반을 둔 회사로 이제 섬유회사를 창업을 해서 시작합니다. 아까 이제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를 하나님 품에 이제 머물게 하려고 아내가 이제 저를 굉장히 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죠. 고구려 시대에 이제 평강공주가 바보 온도하를 고구려 최고의 장수로 세우듯이 아내는 저를 하나님의 장수로 만들어가죠. 그 다음에 저도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듭남을 통해서 62명 장로 중에 45세로 최연소 이제 장로로 세움을 받게 되죠. 저는 이때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황금기였는데요. 무일푼으로 시작한 지 결혼 6년 만에 이제 조그만 25평의 이제 집을 갖게 되는 복도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회사를 출근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일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하루 며칠이 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11조를 먼저 챙기는 그런 생활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를 세우면서 1년에 15억 매출을 하고 영업이익을 2억, 그다음에 11조 2천 이런 머릿속에 이제 생생하게 꿈을 꾸면서 생활을 하면서 빈손으로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의 이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목적은 이제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목적으로서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 이 내용이 우리 회장님께서 많이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삶의 지표를 가지고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저한테도 축복의 선물들이 태어납니다. 이녀 일남이라는 자녀의 복까지 주면서 이제 현재 큰딸이 지금 여의도에 있는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둘째 딸은 눈물 콧물 다 빼고 5년을 재수를 했습니다. 연단을 시키더니 원하던 이제 서울예대 피아노고 작곡을 전공하고 있는 일을 했는데 5년이라 그 생활 속에서 우리 신미란 본부장님을 빨리 만났으면 이제 이런 연단의 시간이 단축됐을 텐데 참 아쉽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간들이 참 돌아보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피할 수 없는 길이었죠. 그때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우리 성경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조금 그 인용을 하지만 이제 야곱이 형의 에서에게 이제 쫓기면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붙잡고 늘어진 씨름을 통해서 기업과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면서 복이 있는 그런 딸들이 되게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러한 산들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면 과감하게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인내하는 그런 시간들 통해서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말씀. 우리 회장님께서 넘을 수 없는 큰 산이 나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피하려 하지 말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용기는 두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고 당당히 맞서 이겨내는 게 진정한 용기라고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서울창조 모든 분들도 이제 현 상황들이 어떤 분들은 또 어렵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뭐 나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회장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절대적 시스템 안에서 어려움이 온다 하시더라도 상당히 맞서서 이겨내셔서 꼭 성공하시는 성공자로 남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저 셋째 아들의 이름이 시온이에요. 저의 계획에는 없었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생명록대에는 기록되어 있는 이시 가문의 대를 이어갈 축복의 선물인데요. 저희가 삼남 이녀예요. 근데 형님이 자녀가 없고 누님이 딸 둘, 저한테 딸 둘 있었고 그다음에 밑에 남동생이 딸 둘, 그다음에 막내 여동생이 딸 하나.
그러면서 저한테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의 집에 대를 이어갈 친구로 이렇게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친구는 축구 선수가 이제 꿈이었어요. 아들이 이제 축구 선수를 이제 키우려고 무단히 노력했었지만 녹록지 않아서 접고 그다음에 영주시 풍기에 있는 항공고등학교에 이렇게 진학을 해서 졸업하고 한 후에 헬기 정비 부사관으로 지금 현재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서두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로 화려함 속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왔는데 이런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경제적 불황을 계속되고 불안한 노후와 개인 사업자 90%가 겉은 이제 화려하죠, 이제.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빚만 무성하고 빚 좋은 개설교라는 말에 걸맞게 빚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매출은 줄고 이익률은 보장받지 못하고 갑질하는 업체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던 시간들이 그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길바닥에 나앉겠다 싶어 할 수 없이 뭐 이 일 말고 다른 게 뭐 없을까라고 이렇게 하면서 베트남하고 중국을 나가서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환율이 안 맞아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속담에 썩어도 준 쥐어 배운 게 도둑질하고 그냥 하던 일이야 계속 하자라고 했지만 닥쳐와 있는 이제 현실이 저를 계속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죠. 그래서 밤잠을 설치기에 이제 충분했죠. 이제 그러던 중에 같이 이제 섬유업을 하고 있는 거래처 이사님으로부터 이제 애터미 세미나를 받게 됩니다. 그때는 애터미라는 말도 안 하시고 세미나 한번 가봐. 이사장 세미나 한번 가보자. 그렇게 이제 하길래 뭔데요? 나도 몰라. 가서 한번 알아봐. 다음 주 금요일에 종로 3가에 있는 국일관 8층에서 있는데 그리 몇 시까지 와?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뭔가 찾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가죠. 처음 이제 강의장에 찾아 들어가 저는 이제 많이 놀랐습니다. 뭐 여기저기 걸려 있는 현수막, 뭐 내용을 보니까 뭐 좀 다단계 같은 거 같고 사원을 보니까 기독교 같고 아니면 또 무슨 이상한 종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세미나가 시작되면서 세미나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애터미 세미나를 들어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뭐 내용들 많이 듣게 되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문득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라는 말이 스쳐 들어가면서 갈급했던 나의 심정, 나의 마음들이 다단계를 본 게 아니고 정말 어떤 분이 그때 말씀하시는데 된 단계를 보고 마는 것 같아요. 이건 되는구나. 그렇게 보고 말았는데 그때 설명하셨던 분이 김범수 지금 총장님이신데 국장님이셨어요 그때. 지금도 그때 뭐 보상권료 잘 설명 잘 하시고 그다음에 제품 설명, 애터미 특징들 잘 이게 하시는데 야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게 사실이야? 하면서 저한테 정말 사정없이 저를 망치로 두들겨 맞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끝나고 가는 중에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면서 누님한테 전화하고 그다음에 재수 씨한테 전화해보고 형님한테 전화하는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애터미는 벌써 다 알고 제품 쓰고 있고 가입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모르고 있었네? 그게 모르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애터미 설명 딱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보니까 겉에 애터미라는 칫솔의 내용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애터미 제품을 집에서 쓰고 있었구나. 근데 저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한테.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여보 이 칫솔 참 좋은데 다음에도 이것도 사줘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조바심이 난 거죠. 아는 사람들 벌써부터 이제 다 선택해서 가입도 하고 물건도 쓰고 이렇게 되는가 보다 해서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업으로 이제 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시간을 활용을 내서 영상하고 세미나 뭐 이렇게 미팅 참석하는 게 그때부터 막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석세스 세미나하고 이제 기초 사업 설명, 원데이 세미나 이런 세미나 등을 한 번도 안 빠졌다면 거짓말이지만 센터에서 움직이는 모든 활동들을 스폰서가 하자면은 거의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회사와 이제 스폰서를 통해서
애터미가 추구하는 가치와 본질을 이제 잘 배우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께서 목이 터져라고 이제 부르짖는 내용들 가장 느낌이 왔던 것이 사원이었습니다. 사원을 통해서 이제 애터미의 시작의 본질이 이제 사원에서부터 나온 것을 알게 되고 정말 그 사원을 보고 그 내용을 아는 순간 전율이 제 몸에 이제 흐르면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해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생긴다. 이 사원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있는 실전 동물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이 원더한 꿈을 꾼 회사임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업이라면 100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100년 이상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존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애터미 시작하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애터미 사업이 머리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사업인 것을 깨닫게 됐죠. 그다음에 시간을 두면서 그 세상과 마음을 합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목적으로 해서 수단으로서 산 이것을 표방한 사람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수단으로 사람을 목적으로 삼을 때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 그런 예침들이 이제 우리 회장님으로부터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이 느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겸손하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보고 살피고 내가 손해봐야 하고 나누어져야 하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섬김과 같이 낮아짐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고 겉과 속을 다르게 하고 그다음에 이쁘지 않는 보더라도 이쁘게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평하지 말고 불만 표시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일반적인 회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이런 회사라면은 어떠한 믿고 갈 수 있겠다는 회사가 우리에게 주는 확고한 신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100년을 갈 수 있다라고 운운할 수는 없는데 정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제가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보았던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회장님에 대한 믿음, 회사에 대한 믿음, 제품에 대한 믿음, 마케팅에 대한 믿음 그 어느 한 가지도 믿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었다면 저나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라 하는데 우리는 성공하신 성공자들을 보고 또 회장님께서 창업하신 절대적 가치를 회사에 맞춘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고 야, 우리 이 사업은 안 하면은 정말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통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쓰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유통의 협업 모든 것들을 애터미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대제품, 절대가격, 메시지라고 하죠. 이 전략은 유통의 본질을 넘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회장님만이 가지고 있는 명석한 재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 내용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 네트워크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이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애터미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고 애터미는 분명히 100년 기업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유통의 본질은 싸고 좋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이제 소비자들이 몰려오고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나 누구나 쓸 수 있는 생활 필수품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회장님 말씀하시죠. 모든 준비는 회사가 할 테니까 너희는 원칙만 지켜라. 그다음에 회사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성공이 함께 해야 된다. 그다음에 돈을 벌어도 어떻게 쓸 것인가까지 생각하는 것이 회장님의 방침이죠. 그러면서 이제 소외된 계층, 전 세계 어린이를 돌아보고 그다음에 회장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회장님의 62세가 정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뭐 62세가 훨씬 넘으셔서 하는데 62세 이후에
일어나는 소득들은 우리 컴패션을 통해서 전 세계 어린이들, 아동 1000명을 5만 원씩 후원해서 5천만 원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는데, 회장님의 그 방침은 전 세계 어린이들을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균형 잡힌 삶을 회장님부터 이제 몸소 실천하고 계셔서 애터미라는 기업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영원하겠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냥 나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신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회장님은 정직하고 선하게 행하라라는 정선상략이 그게 이제 성공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애터미 도구를 삼아서, 애터미를 이제 도구로 삼아서 부자들 생각을 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정말로 희망이 없었고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았던 꿈이 애터미를 통해서 꾸게 됩니다. 그 꿈을 이룰 도구는 애터미밖에 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꿈의 크기를 키우는 게 제 목표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잘 해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밤낮으로 뛰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빚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구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렇게 도구가 중요한 것인지 애터미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를 안 해도 애터미를 좀 일찍 알았으면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 텐데라는 도구의 중요성을 이제 스폰서나 파트너하고 같이 나누게 하는데 정말 애터미 도구는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우리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서야 느끼는 게 아버지께서 이제 병마하고 싸우고 있을 때 참 함께하지 못했던 것 그거가 너무나 아쉽고 그때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은 그때가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 나이가 이제 그때 아버지 나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아쉽고 그런데 얼마 전 이제 참 어머니께서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2년 반 전에 이제 화장실에 넘어지셔서 골절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면회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계시면서 병원에 가시면 이제 어떠한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서 선망증과 함께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5년 전에 저희 집에 서울에 오셨어요. 서울역에서 집으로 모셔다 드리려고 기차에 태워보려 했는데 게시길까지 이제 모셔다 드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를 부릅니다. 제가 이성민이잖아요. 성민아 부릅니다.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허리춤 안쪽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가지고 가라. 꼬깃꼬깃한 봉투에 들어있는 그 내용만 봐도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이게 마지막일 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좀 왈칵 쏟아졌던 내용도 있었는데 우리가 애터미라면서 사랑하는 부모님도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는 형제도 친구도 그 존재 가치가 있을 때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의 그 부르짖음이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용돈 드리지 말고 생활비를 드려라. 근데 저는 용돈은커녕 부모님 살아계실 때 사업한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가슴에 이제 한으로 남아 있는데 가슴 한켠에 남아 있는 한이 되어서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간절하고 절실하게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못난 자식이었지만 자녀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부모로 남고 싶어서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애터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힘써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지금 샤론 로즈 마스터이긴 하지만 임페리얼이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알기 전에 어떠한 일상생활을 하려 해도 그냥 했어요. 뭐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때로는 정말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가끔가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정말 이대로 한 날 갔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저는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시나 되뇌이곤 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애터미의 비전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았고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저희를 일깨워 주셨죠. 깜깜한 동굴에 갇혀 있을 때 바늘구멍만한 빛이 보이면 그 빛만 쫓아가며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주는 도구가 애텀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또 망설이거나 주위의 어떤 환경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 있습니다. 애터미는 나의 꿈을 꿀 수 있는 단순한 삶을 영위하는 통로가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축복의 말씀, 축복의 통로 애터미를 통해 나의 간절한 꿈을 실현시킬 플랫폼 기업이 애터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계신 서울창조센터의 모든 사장님들, 또 다른 센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빠짐없이 성공자로 남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2023년 5월 오토 판매사가 되었습니다. 섬유산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업으로 시작한 지 202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애터미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화곡동입니다. 센터는 수일에 있고요. 이제 그런 관계로 소비자 구축하는데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 또 늦게까지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저의 이제 무기로 돼서 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매일 노트 컨택을 나가고 홀트 컨택을 나갑니다. 섬유 사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이 센터를 수유리 센터 옆으로 옮기고 아침 8시 30분이면 매일 출근을 하여서 오늘 할 일과 목표를 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미쳤나 봐요. 좀 일찍 나오려고 좀 이제 제가 그래도 처음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 3시 40분에 알람을 좀 맞춰놨거든요. 좀 일찍 나오려고. 근데 눈이 2시 20분에 떠지더라고요. 그냥 조금만 있다가 일어날까 하다가 아니야 씻고 빨리 수의를 사무실로 가자 하면서 3시 30분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떤 일에 미쳐본 적이 있느냐?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만 했었지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애터미 사업을 하려면 3가지에 미쳐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 미치라, 두 번째는 제품에 미쳐라, 세 번째는 보상 플랜에 미쳐라. 그런데 저는 저 자신한테도 미쳐 있습니다. 네가 미치지 않으면 애터미에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 미침의 미침을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처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영업을 해봤지만 거절과 두려움이 이건 또 애터미는 또 별도로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저한테 발목을 잡았지만 이겨내다가 첫 번째 군대 동기를 통해서 지인의 지인을 만나게 됩니다. 공릉동에서 이제 세탁소와 보험을 병행하는 지인을 만나러 갔는데요. 선천적으로 몸이 불편한 그분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눈망울이 똘망똘망해요. 저 사람 정말 똘망똘망하네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애터미 제품을 몇 년 쓰고 있고 가입도 다른 곳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보면 아마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저 사람 괜찮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이 왠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친구에게 또 만나러 가자고 하죠. 근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그분을 만나면서 애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잘 나가던 라인이었을 때 스폰서가 비트코인에 빠지는 바람에 라인이 많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았으면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 주중에 다른 어떤 애터미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한테 애터미 소개를 했는데 그 아들 차명으로 그분을 이제 가입을 시키려고 차명의 모든 신상을 줬는데 그분이 가입을 안 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입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세탁소를 가니까 큰 사무실 하나를 한쪽에는 세탁소, 한쪽에는 보험일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세탁물들이 그 보험 사무실에 굉장히 막 청황나 나무에 어떤 막 걸려 있듯이
막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정비하고 그것을 애터미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 도배, 장판 제가 다 해주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그 화곡동에서 수일이로 와서 수일에서 공릉동으로 출근하면서 매일매일 파트너를 컨택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컨택을 하다가 계속 나가는데 그분이 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음, 제가 사장님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밑에 도구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굉장히 말씀을 고맙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그다음에 이제 꾸준한 후속 관리하고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올 12월 달에 국장 도전을 목표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계속 수일에서 노드 컨택을 하면서 나가는데 중국 조선족 친구를 컨택을 하게 되죠. 컨택을 하는데, 정말 모든 걸 다 쏟았던 것 같아요. 계속 가서 좋은 거, 그다음에 또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애들하고 놀아주고, 막 이것저것 다 해줬는데, 나인이 구축되면서, 이 나인이 갑자기 저한테 통보가 옵니다. 중국에 있는 아들이, 애터미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이성민 사장님하고는 조금 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몇 번 갔는데, 완전하게 돌아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누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조금 건드렸나 보다라는 아쉬움도 좀 있으면서 한 라인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실망감도 있고, 좀 힘든 부분들도 있었고, 또 한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은 아니었었는데, 우연찮게 한 분 권사님을 컨택을 해서 심탁이 좀 진행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한테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장로님 아니면 나의 템이 안 할 거야. 하지만 장로님이 계실 때까지 나는 열심히 할 테니까 나 좀 도와줘라고 하는데 이분이 간암을 받았던 경력이 있어서 완치가 됐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 간암이 다시 재발되어서 이분이 구축되어 있는 라인들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라인하고 이 라인이 무너지면서 저한테도 실망감이 오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오다가 제가 또 다른 한 분을 소개받아서 컨택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8시에, 아침 8시에 미팅을 하면서 또 이제 서로 배우고, 그다음에 영상 보고 이런 내용들을 하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있었는데 정말 마음으로 몸으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도 많이 겪어요. 그냥 파트너들은 어떤 생각 안 하고 스폰서들한테 자기네 가지고 있는 생각들, 말들 이렇게 막 쏟아놓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서 또 막 많은 상처들을 입고 하는데 회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 파트너들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그다음에 겉과 속이 아프더라도 이제 겉하고 속하고 다르게 해라라고 했는데 자꾸 이제 회장님 하십니다. 버려라. 속으로는 버리고 겉으로는 안쪽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왼쪽 한쪽 라인에서 얼마 전부터 4월 달부터 알게 된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생기는 바람에 이쪽이 팝콘 터지듯 터지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만나고 왔는데 이 친구가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이제 고분고분하는 그런 양같이 순한 양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파트너들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나의 마음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대하다 보면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저희 한 친구 정말 교회 친구가 있었는데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애터미를 가입만 해놓던 상태고 일은 안 했던 상태인데 좀 아픔이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같이 하다가 이 친구하고 좀 10년 정도 헤어졌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친구가 이제 어머니 문상을 오면서 다시 만나면서 애터미를 알게 됐는데 저를 완전히 잡상인 취급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절대로 나한테 애터미 얘기했지만 아니면 다단계 타짜도 꺼내지만 우리 사무실에 오지도 말어.
그러면서 잡상인 취급하면서 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그 부인을 알고 있었던 차라 부인에게 제가 조건을 냅니다. 나를 도와준다는 셈치고 2달만 알아봐. 아니 8번만 와서 들어봐라. 들어오면서 4번째 오던 5번째가 석세스 세미나인데 석세스 세미나 갔다 오면서 완전히 깨져서 지금은 열정적으로 해서 팀장 가고 올 12월 달에 국장을 도전하겠다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굉장히 힘을 쏟고 그다음에 많은 힘을 받고 있는 데가 솔센방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여자 속옷 가게에서 제가 많이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컨택을 했는데 속옷 기능성 속옷을 팔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가면은 못 오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들 속옷 파는데 왜 오냐고. 그러면 손님들이 있으면 한 발짝 물러서 뒤로 앉아 있다가 손님들 나가면 또 들어가서 또 얘기하고 그것을 얘기를 몇 번 하고 그다음에 물건이 오면 일부러 제가 직접 그리 배달을 시킨 게 아니라 센터로 배달을 시켜서 제가 갖다 주고 그다음에 센터에 먼저 있던 제품들은 먼저 빨리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분이 마음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면은 농담 삼아도 합니다. 여기 오려면 그냥 오지 말고 가발 쓰고 치마 입고 와라고 저한테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겨내고 그런 이겨낸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솔샘방해라고 하는 그곳에 어 그 아드님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입을 했어요. 아드님 가입하면서 이제 미래 며느님이 같이 가입을 했었는데 며느님이 지금 페루에서 한 15년 정도 살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페루에서 살다 오다 보니까 스페인을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구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서 페루에 하고 얼마 전에 이제 멕시코 친구 2명을 가입을 했는데 스페인어로 이 멕시코 친구한테 보상 플랜을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지금 돼 있고 그래서 멕시코, 페루, 그다음에 그쪽에 브라질, 칠레 이런 쪽에 이제 두고 있고 그다음에 영어권의 나라들도 지금 선택하고 있어. 조만간 이 글로벌로 지금 나가는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몇 가지 얘기는 들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은 오토 판매사 시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자존심, 그다음에 마음 이런 것들을 기도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저의 마음을 이렇게 무장을 하고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파트너들이나 아니면 주위의 어떤 환경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은 내 자신을 어떻게 정리하고 무장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알량한 자존심 개나 줘버리다 하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 이제 머리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게 맨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그냥 내가 알고 내가 그 알량한 지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가슴이 파트너들하고 또 우리 스폰서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다 보면 내가 어떠한 일들이 와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게 이제 천길 물속은 알아도 이제 한길 파트너의 마음속 모른다 하지만 파트너들을 통해서 단련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공의 초입 오토 판매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굉장히 감사하고 다음 목표는 이제 좌우 파트너 둘들을 세워서 오토 판매사로 도전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2022년 8월에 도전한 오토 판매사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이제 또 다짐을 해봅니다. 저한테 해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은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함께 하지만 내 자신에게도 다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자단격지가 되라. 남한테 스폰서나 파트너들한테 의지하다 보면은 그 목표가 일단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하루의 목표를 세워서 도전해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목표를 세워서 충실히 행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데요.
하루에 10명 만나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하루 좌우 목표를, 매출 목표를 16만 6,700포인트입니다. 16만 6,700포인트는 어떤 숫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5일을 16만 6,700을 곱하면은 250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루 목표 매출을 16만 6천 좌우로 하다 보면은 오토 판매사가 되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가지고 뛰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도전을 게으리 하지 말라라고 저 자신한테 책찍질합니다. 도전을 하되 반드시 도전할 목적을 알게 하고 스폰서와 파트너와의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함께 성공을 논하고 직급 도전 시에 처음부터 생각을 사세하겠다라는 이런 도전 의식보다도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를 파트너들에게 이렇게 숙지를 시키고 도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을 목적을 반드시 알게 하고 판매사를 가더라도 전달을 해서 가야 소비자가 구축되고 소비자가 구축돼야 되니 오토 판매사가 유지된다는 것을 제가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사업자들 중에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오토 판매사만 끝나면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소비자 구축이 안 되면 오토 판매사는 그다지 큰 전과 시작하기 전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목요일 원데이 세미나 때 김광재 임페라님께서 말씀 중에 판매사가 사업의 시작이고 국장은 성공의 시작이라고 했던 것처럼 판매사의 이제 중요성과 국장의 중요성. 제가 봤을 때는 국장은 완전한 오토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토 그러면은 아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오토 판매사를 국장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라인에는 제가 제품 노트 작성을 하게 합니다. 제품 노트는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소비자가 제품을 어떻게 쓰고 먹고 바르는지를 파악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를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또 체크도 하고는 있지만 제품 노트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해모임 4개월을 먹게 되면 9월 1일 날 구매를 해서 12월 31일까지 먹는데 11월 이제 25일 정도, 그러니까 다 먹기 전에 그 전화를 해서 파악하고 그 파악한 것들을 어떻게 먹고 있고 얼만큼 남아있고 아니면 다 먹었는지를 파악해가지고 그분이 잘 드시게 하고 안 먹었으면 왜 안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하고 신제품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먹고 있지 않은 것들을 권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도전 판매사보다도 이제 오토 판매사로 이어지는데 그 소비자 구축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저희 라인들은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가 준비하고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이 되자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우리 여기 사업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두 줄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두 줄을 하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 줄은 스폰서가 하고 한 줄은 내가 하고 한 줄은 파트너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쉬워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진행하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힘들어서 실패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오토 판매사를 꿈꾸고 성공을 하겠다고 생각하신 우리 사업자들이라면 반드시 두 줄을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을 완벽하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8월 달에 이렇게 진행을 이제 오토 판매사가 진행을 끝나고 올해 이제 5월 달에 마무리가 됐잖아요. 올해 마무리가 됐는데 6, 7, 8, 9, 10 현재까지 그전에는 정말 그 도전이 끝나기 전에는 정말 판매사 한번 도전하려면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6월 달에 전후반기, 7월 달에 후반기, 8월 달에 전후반기, 9월 달에 전후반기, 10월 달에 전반기 현재 판매사를 갔는데요. 제가 제품을 제가 강제적으로 어떤 사서 가는 게 아니라 제 밑에 파트너들로 인해서 먹고 쓰고 한 것들을 이 관리를 했더니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저희 사업의 어떤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2월부터 매일 30대 30의 목표를 두고 도전을 하려고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의 기본적인 어떤 룰을 가지고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얼마 전 저는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장로의 직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직급 아니면 어떤 일들을 맡기는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28일 날 교회에서 이제 저희 남전대 주관으로 가로운동회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준비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그 교회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어, 선물 모든 내용들이 한 90%가 지금 애터미 제품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마트를 뭐 옮겨놨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어떤 뭐 프로그램을 그 안에 제가 짜긴 했지만 우승하면 오랄케어 세트 120세트, 준우승도 오랄케어 세트 120세트, 간식으로 심층수, 견과류, 유산균, 비타민C, 귤, 에코치퍼백으로 포장하고 행운권에는 아자몰에서 TV 쿠쿠 밥솥, 압력밥솥이죠. 그다음에 테팔 후라이팬, 미오미 스타일. 그다음에 애터미몰에서는 화장품, 해모임, 유산균, 차전자피, 이브닝케어, 칫솔, 치약 등. 너무 애터미 제품으로 도배한 것 같아 권사님들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혹시나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해도 나고 저렇게 해도 나고 하는데 안 날 것은 저렇게 저렇게 해도 난대요. 그래서 그러면 저렇게 저렇게 해도 돼요? 그랬더니 그래도 된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애터미가 싸고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터미 싸고 좋으니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라는 일들이 이제는 애터미가 뭐 교회에서 하지 말라. 뭐 옛날에는 처음 시작할 때 저한테도 그런 소리가 많이 들었는데 하지 마라 그런 것보다도 교회에서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애터미 제품 그러면 싸고 좋아라는 것들이 이제 인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감사한 게 제가 이제 또 교회에서 선교부 부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끝나는데 내년에 더 하려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인도하고 필리핀, 페루, 키르기스탄에서 이제 몇 분 선교사님 나갔는데 회원은 지금 현재 등록이 돼 있어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어떻게 할까 모색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잘 기도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 attitude everything이라고 해서 태도가 전부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 태도와 외적 태도를 하다 보면 몸가짐이 상대방에게 신뢰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주 뭐 다 하지는 못하지만 매주 토요일 아침에 이제 이브닝 케어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지인분들이 교회 가거나 아니면 주위에 제가 아는 분들이 저를 뻔히 쳐다봐요. 왜 쳐다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그냥 얼굴에서 광택이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품에 대한 확신, 그다음에 우리 애터미 제품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애터미 화장품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애터미 제품, 화장품 이거 바르고 있는데 정말 좋아. 얼굴에 광택이 나고 정말 10년은 젊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애터미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장로라는 그런 타이틀이 참 어떤 이런 일들에서는 좀 발목을 잡곤 하는데 다단계라는 편견으로 이제 아내하고 좀 말다툼보다는 이제 좀막 시끌시끌 좀 했어요. 뭐 하지 마라. 장로가 할 게 없어서 다단계 하냐. 그다음에 할 게 없으면 시골에 끈이 가 있으라고 끈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후원자가 됐어요. 이제 제법 전달을 하더라고요. 다른 거 없더라고. 먹고 바르고 써보니까 애터미의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정말로요. 4단계면 어떻고, 이제 6단계면 어때요? 정말로. 싸고 좋으니까 요즘은 집사람이 파일로만 되면 수당이 얼마 들어오냐고 묻고요. 서단계 3년이면 풍을 읊는다고 친구들한테 두줄 바이너리하고 이제 제품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으로 인한 저희 외적 외모와 몸 상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적으로는 언행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애터미의 사업은 머리에서 마음으로 올 때 그때가 사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주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내가가 아니라 너,
네 때문에 감사하고 너를 생각할 때가 정말 성공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이 모든 것들이 회사가 준비해 놓은 시스템대로 하는 것이 성공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는 유통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 베이스에 깔아놓고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성공하려면 회사가 만들어 온 그 시스템 위에 성공의 3원칙대로만 하면 되는데, 솔직히 그걸 이제 사업자분들은 또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냥 막연하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대로 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공의 3원칙대로 안 하시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성공의 3원칙대로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애터미의 가장 큰 장점은 나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고요. 나 혼자 물건을 팔 때 일을 방문 판매라고 하는데, 그 방문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애터미의 일은. 우리가 그럼 어떤 일이냐 그러면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자를 찾는 일을 배우고예요. 여기서 핵심은 배우고인데, 일반적으로 배우려고를 안 해요. 배우려고 잘 안 해요. 파트너에게 그래서 배워서 그 파트너에게 알려주고 또 파트너에게 배워서 또 알려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연금이 되고 상속이 되고 시스템 소득이 발생되는데, 배우는 걸 싫어해서. 그래서 꼭 배우는 것을 잘하고 그다음에 3원칙대로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세미나에 오라 하면 허리가 아프다, 제사에 가야 한다, 약속이 있다, 방생 가야 한다, 방생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온갖 핑계를 다 대죠. 그러면서 이제 잘 안 오는데,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애용은 잘해요. 집에서 제품을 바꾸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전달도 잘해요. 맞춰서 이제 수당을 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애터미 네트워크는 판매, 즉 플랫폼 사업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방문 판매를 하다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방문 판매는 나 혼자 하는 사업이죠. 나 혼자 100%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능력, 정말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의 능력은 1%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100을 이루는 사업인데, 모든 실패자들이 혼자 100%를 하다가 가버려요. 제대로 맥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가버리고 이제 놓고 가버리니까 애터미는 돈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진정 간절한 꿈들이 있으신가요? 음, 저는 아직 애터미에서 성공자는 아직 덜 됐지만 간절히 성공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세워놓고 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가 이제 직급 목표로 가지고 있고, 그 직급 목표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걸 살짝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2024년 내년 8월 달 정도 본부장을, 지금 현재 국장이긴 하지만 본부장을 도전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25년 1년 뒤에 로얄 마스터가 되는 게 꿈이고요. 그다음에 25년 8월부터 제가 로얄 마스터가 되면서 컴패션을 통해서 100만 원 기부, 미다릅 교회 10곳을 500만 원 기부, 선교사 5명 500만 원 기부를 시작해서 2025년 8월부터 해외여행 1년을 2회 정도 우리 세자녀에게 보내는데 모든 경비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부채가 좀 있어요. 애터미가 아니었으면 이런 것도 생각을 못했을 텐데 2026년 12월까지 모든 부채 정리를 하는 게 저는 목표고 꿈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매월 작성해서 꿈의 크기를 키우고 생생하게 새겨서 흐릿했던 꿈들을 애텀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선명하게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확신과 간절함이 없으면 이 현실이 되지 않을 텐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이 될 때까지 달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자 사장님들께서 이 내용을 약간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냥 오늘 뭐 그냥 그랬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는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자만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보다도 확신, 그다음에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애터미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로 열심히 잘 우리 회장님의 창업 이념이 생존 속도 균형인데 정말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존하고 균형 있게 좀 더 할 수 있으면 빠르게 이런 목표 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맞추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인생 좌우명이 있지만 시성 괴테가 말한 내용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 연설은 꾸미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항상 새겨오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애터미는 정직하고 선한 기업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애터미는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공의 터 위에서 세울 축복의 통로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하시길 기도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